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산수학 생성함수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함수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9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산수학 과목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문항 중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이고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학년도 전공비 8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과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과, 딸기, 포도, 복숭아, 바나나. 자, 여기에서 2개의 과일을 선택할 경우의 수. 특정한 과일이 아니에요. 5개 중에서 2개의 과일을 선택할 겁니다. 그럼 간단하죠? 5 콤비네이션이.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구해보자 이 말이에요. 특정한 과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2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과일을 선택하지 않은 거는 1로 보고 과일을 선택할 때는 X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 딸기, 포도, 복숭아, 바나나가 각각 1개씩이 있기 때문에 사과나 딸기 2개를 선택하면 포도, 복숭아, 바나나는 선택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거를 다항식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과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를 1, 사과가 선택됐을 때를 1, X라고 보면은 1 더하기 X라는 1차 다항식. 그러면 딸기, 포도, 복숭아, 바나나도 모두 마찬가지죠. 1 더하기 X라는 1차 다항식입니다. 5개의 과일 중에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1 더하기 X에 대한 곱, 즉 오차식이 나오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이 오차식을 전개를 하면은 2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이 오차 다항식을 자세히 보세요. 2개의 과일을 선택했다. 1은 과일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 X는 과일이 하나 선택됐을 때, 그럼 X제곱은 2개의 과일이 선택되는 거잖아요. 바로 X제곱의 개수를 보세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과일 5개가 모두 다를 때만 이러냐?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과가 2개 이번에는. 딸기, 포도, 복숭아입니다. 과일의 종류가 하나 줄어들었죠. 5개인 거예요. 5개. 5개가 다르고 같고 상관없어요. 5개. 5개 중에서 2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5개의 과일 중에서 2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거니까 사과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는 딸기, 포도, 복숭아에서 2개 선택하는 거죠. 3 콤비네이션 2. 여기에다가 사과가 반드시 1개 선택되는 경우, 사과 1개, 나머지 이제 4개의 과일, 4 콤비네이션 1. 이 2개의 합이죠. 자,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금 사용했던 아이디어. 그럼 사과에 대한 다항식은 사과가 2개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딸기, 포도, 복숭아는 각각 하나씩 있죠? 1 더하기 X의 세제곱. 2개의 과일을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5개의 과일 중 마찬가지로 오차 다항식이 나오죠. 오차 다항식 중에서 X제곱의 개수. 일반화를 해야 되겠죠. 이 일반화가 바로 생성함수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수들, 이 개수에 대한 수열, 즉 수열에 대한 다항식을 수열에 대한 생성함수라고 합니다. Generating Function.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0으로 취급해 버렸으니까 이거를 무한급수로도 나타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방금 앞에서 예들었던 거로 생성함수를 나타내 보면은 요 수열들이 몇 개만 나오나요?
방금 이전에 했던 거. 상하는 2개고 나머지 이제 1개씩. 그러면 A0, A1, A2, A3, A4, A5죠. A6부터는 없잖아요. 5개인데 6개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수열 AR에 대한 생성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다. 그리고 이 개수들이 의미하는 바는 X가 없잖아요. X의 0제곱이잖아요. 그럼 과일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1차항의 개수는 과일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 5차항의 개수는 과일 5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 1 맞잖아요. 이 생성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생성함수라는 것은 몇 급수로서 이 몇 급수에 대한 n차항의 개수가 뭘 의미한다? n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그럼 노트할 내용은 무한급수로 나타낼 수 있죠. 몇 급수로? 그래서 이와 같은 생성함수를 수열 an에 대한 몇 급수, 이 생성함수를 일반 생성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gx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일반 생성함수. 자, 그런데 요 몇 급수에서 xn의 개수를 이렇게도 줄 수 있잖아요. n 팩토리얼 분의 an. 그런데 n 팩토리얼 분의 an은 어디서 좀 봤어요? 뭘 봤었냐면은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배열의 개수에서.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배열의 개수에서 이와 같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익숙한데 만약에 an이 1이라면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생성함수를 지수 생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EX로 이렇게 씁니다. 몇 급수에서 xn의 개수가 그냥 수열일 때는 an일 때는 일반 생성함수로 하고 몇 급수에서 xn의 개수가 n 팩토리얼 분의 an일 때는 지수 생성함수라고 하더라. 바로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하고 같은 형태니까. 그러면 이 일반 생성함수하고 지수 생성함수, 특히 이 생성함수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7이 되는 음이 아닌 정수들의 순서상. 익숙하죠? 바로 중복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세 종류 17번 중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난도를 높여볼까요? A와 B와 C를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방금처럼 계산 못하죠. A는 2 이상 5 이하, B는 3 이상 6 이하, C는 4 이상 7 이하. 방금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음이 아닌 정수들의 순서상과 같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바로 일반 생성함수에 대한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A는 2부터 5. 2라는 것은 A를 2번 선택한다. 5라는 것은 5번 선택한다. 그러면 정수 A하고 관련된 다항식은 X제곱부터 X5차항까지. 정수 B는 X3제곱부터 X6차항까지. 정수 C는 X4제곱부터 X7차항까지. 이 다항식 중에서 뭘 찾으면 된다? 17차항의 개수. 일반 생성함수의 개수를 이렇게, 생성함수를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즉, 일반 생성함수는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유용하죠. 그럼 여기서 X17창의 개수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 계산해야죠. 막막하신가요? 저 공비를 다 X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공비를 X로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 전기에서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쓰자면 1 빼기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전개합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바로 음의 정수에 대한 확장된 이항계수. 어떻게 계산이 돼요, 이게? 시그마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 컨비네이션 r에 1에 마이너스 3 빼기 r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x의 r제곱. 이 기억이 나시려나 지금?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 컨비네이션 r 어떻게 됐었더라 이게? 마이너스 1에 r제곱에 3 더하기 r 빼기 1의 컨비네이션 r. 그럼 여기 뒤에 마이너스 xr이 있으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 더하기 r의 컨비네이션 r의 x의 r제곱. 17차항의 개수니까 앞에 요 9차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1차항 있죠? 그럼 r이 얼마일 때? 8일 때. 계산해 줘야 되겠죠. r이 8일 때. 그리고 또 한 번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3의 x의 4제곱 있죠. 그럼 8창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엔 r이 얼마일 때? 4일 때. 그때의 개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하나 더 있죠. 플러스 3의 x의 8제곱. 8제곱일 때는 바로 17 되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r이 0일 때. 그럼 세 번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r이 8일 때, r이 4일 때, r이 0일 때.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x 17차항의 개수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7이 되는 이런 제한 조건 하에서의 정수의 순서상이 찾아지는 거죠. 일반 생성함수를 이렇게 이용하고 확장된 이항계수를 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확장된 이항계수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r은 마이너스 1의 r제곱에 n 더하기 r 빼기 1의 컨비네이션 r. 자, 이거는 바로 뭐더라?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그래서 r이 8일 때, 4일 때, 0일 때 계산하면 계산한 결과가 3이 나오네요. 그죠? 일반 생성함수는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구나. 자, 이번에는 6개의 알파벳 커피입니다. 4자리 문자열의 개수. 만약에 6자리 문자열의 개수는 바로 계산하죠. 총 6팩토리얼을 같은 문자 2팩토리얼, 2팩토리얼입니다. 익숙하죠? 바로 지수 생성함수에 대한 xn 차항의 개수. 그러면 지수 생성함수는 중복순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겠구나. 4자리 문자열이니까 바로 4팩토리얼 분의 x 4제곱의 개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중복순열에 대한 지수 생성함수를 이용이 된다. 중복순열에 대한 경우의 수는 지수 생성함수의 4팩토리얼 분의 x 4제곱의 개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가 된다. 지수 생성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C하고 O는 하나니까. C하고 O는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도 선택되지 않을 때 1, 하나 선택될 때가 x. 그럼 1 더하기 x의 제곱이죠. 자, f하고 e는 각각 두 가지씩입니다. 그러면 지수 생성함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을 하면 안 되겠죠. 1 더하기 x 더하기 2팩토리얼 분의 x제곱에 대한 제곱식.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4팩토리얼 분의 x 4제곱의 개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4자리 문자열의 개수다. 즉 중복순열의 경우의 수는 지수 생성함수를 이용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지수 생성함수는 여기까지 다 보여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102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생성함수는 다음과 같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성함수라는 것 자체가 일반 생성함수를 볼까요? 제로 번째 항부터예요. xn차항의 개수. 여기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일반항이잖아요. 근데 생성함수를 이용하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아이디어가. 자, 그러면 생성함수. 자, 그런데 생성함수 이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제로 번째 항부터 시작된다는 거. 제로 번째 항부터 시작되는데 주어진 수열은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로 번째 항이 디파인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마치 피보나치 시퀀스처럼 수열의 규칙에 맞게 제로 번째 항을 정의를 한다. A1이 9니까. 그러면 여기다 A1은 8 곱하기 A0가 지금 정의 안 돼 있어요. n이 2 이상부터입니다. 그런데 A1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그럼 A0를 뭐로 정의하면은 수열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A0를 1로.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수열을 구할 때는. 자, 그래서 제로 번째 항을 항상 분리해 주자. 습관을. 그러면 AN 주어져 있잖아요. AN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 자, 그 다음 급수에 대한 분배 법칙. 물론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 분배 법칙 쓸 수 있잖아요. 급수에 대해서. 그런 건 이제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 급수에 대한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은 요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가정한 상태에서 푸는 거예요. 굳이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제하에서 푸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급수에 대해서 분배 법칙 적용시킬 수 있죠. 가장 지금 전형적인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 인덱스만 조정해 주면 돼요. 이건 n-1, 요건 n1에서부터, 요거 n.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x를 분해해 주면 되죠. 그럼 n일 때 제로 번째, n1일 때 1.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n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였더라? 생성함수였잖아요. gx로 두고 풀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요 뒤에 거는 상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계산되죠. 굳이 인덱스 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이니까 제가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바로 마지막 번째 항 공비가 10x인 무한등비급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gx가 구해지죠. gx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선생님 gx 구했는데 일반항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다시 무한급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무한등비급수. 아이디어는 무한등비급수. 1 빼기 x분의 1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 1 빼기 x분의 1은 무한등비급수.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곱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또한 많이 사용했던 익숙한 방법이죠. 부분 분수 형태로 고치자. 그럼 바로 공비가 8x, 공비가 10x로 보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지금 제시한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거예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생성함수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이는 건데,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때 생성함수를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주 목적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할 거냐? 기출문제에서 또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거를 구하라고 딱 문제가 나올 거예요. n이 0일 때는 그럼 0이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죠? 1부터 n 곱하기 an, 즉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이거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구할 수가 없잖아요. 중등교육과정에서. 자,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어요. 생성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데 생성함수를 이용하는 걸 소개해드렸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gx 생성함수를 다시 써보면, 자, 미분하면은 g'(x) 제로번째 상수니까 날라가죠. 0이 돼버릴 겁니다. n 곱하기 an의 x의 n-1. n 곱하기 an 있네요.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1 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an에 대한 합은 바로 생성함수의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구나. 이럴 때 이용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생성함수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10학년도 37번 문항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구슬의 개수를 각각 x, y, z, 그래서 x, y, z의 순서상의 개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몇 개씩 들었느냐? 20개씩. 그럼 바구니에서 30개의 구슬을 끄집어낼 거예요. 자,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0이네요. 자, 그런데 x, y, z는 각각 20개씩 있다. 20개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일반 생성함수. 이미 예제 문제로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예제 문제보다 더 쉽죠?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x, y, z가 다 0에서부터 20까지예요. 그럼 바로 뭐예요? 20차항까지의 다항식에 대한 세제곱이죠. x, y, z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생성함수를 g2로 둘게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t에 대한 다항식에 대한 30차항의 개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또 뭘 써야 된다? 확장된 이항계수를 써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r은 마이너스 1의 r제곱에 n 더하기 r 빼기 1의 컨비네이션 r이 되겠다. 그러면 공비를 t로 보면은 등비술의 합 1-t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럼 확장된 이항계수 어떻게 계산돼요? 이게 마이너스 3 컨비네이션 r에 마이너스 1의 r제곱에 3 더하기 r 빼기 1의 컨비네이션 r. r번 중복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t의 r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r 사라지겠죠? t 30승의 개수니까 이거 전개하면 3차식입니다. 상수항 1 나오니까 r이 얼마일 때? 30일 때. 그 다음 t에 대한 21제곱이죠. r이 얼마일 때? 9일 때. 그 다음은 해볼 필요가 없죠. 30일 넘어가니까. 제곱하면은. 그러니까 r이 30일 때하고 9일 때 두 개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r이 30일 때, r이 9일 때. 정리하면은 331가지. 무려 331가지나 나옵니다.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일반 생성함수를 이용하는구나. 2011학년도 39번 문항입니다. 면접위원 4명이 있는데 면접위원의 4명의 점수를 각각 부여할 거예요.
그 합이 얼마가 되냐면은 14점. 그리고 면접위원 각각은 1점에서 6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접위원 A에 대한 점수를 A, B, 스몰 c, 스몰 d라고 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4. 그리고 A, B, C, D는 1 이상이고 6 이하이죠. 그럼 상수항이 없는 6차 당식에 대한 4제곱이네요. 마찬가지로. 4제곱. 그러면 합이 14가 돼야 되니까 14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생성함수에. 전혀 이제 부담되는 문제가 아니죠. 마이너스 4. 음의 정수 마이너스 4에 대한 확장된 이항계수. 마이너스 4 컴비네이션 R. 마이너스 1에 R제곱에 4 더하기 R 빼기 1에 컴비네이션 R. 마이너스 1의 R제곱, 마이너스 1의 R제곱. 그러니까 사라지죠. 구하고자 하는 것은 14차항의 개수니까. 그럼 이거 적어보니까 한 번 더 정리해 줘야 되겠죠? 정리하면은 요 두 개의 항에서 10차항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R이 11태, R이 4일태. 딱 두 개만 계산하면 됩니까? R이 11대하고 R이 4일대. 그러면 14차항의 개수가 딱 주어집니다. R이 11대하고 R이 4일대. 따라서 경우의 수는 146가지. (17학년도) 전까지는 계속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제 17학년도를 지나면은 벌써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반복되니까 출제자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생성함수 단원에서 어떻게 출제할지. 2012학년도 39번 문항이 처음이자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중복순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지수생성함수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숫자 1, 2, 3, 4, 5에서 1, 2, 3은 홀수번 사용해요.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순열의 경우의 수죠. 그럼 지수생성함수. 홀수번 이용하니까 지수생성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x 더하기 3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 더하기 5팩토리얼분의 x의 5제곱. 무한급수죠. 1, 2, 3이니까 이거에 대한 세제곱. 4와 5는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2팩토리얼분의 x제곱에 대한 무한급수에 대한 제곱. 했을 때 8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럼 8자리 자연수니까 8팩토리얼분의 x 8승의 개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중복순열의 경우의 수는 지수생성함수를 이용한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특별한 형태의 지수생성함수, 올리언 넘버에 대한 지수생성함수를 제가 보여드렸죠. 1 더하기, 이건 익숙하잖아요. 2팩토리얼분의 x제곱, 3팩토리얼분의 x 4제곱. 왜 지수생성함수라는 이름이 붙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 1 빼기 x, 2팩토리얼분의 x 4제곱, 빼기, 여기 지금 4로 보이죠? 3팩토리얼분의 x 3승.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되죠. 그리고 2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이 되죠. 이거는 바로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게 지금 뭘 찾으려고 하냐면은 8 팩토리얼분의 x 8제곱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급수로 나타내야 되죠. 2의 5x. 2의 5x 어떻게 나타냅니다. 2의 5x. 1 더하기 5x의 1제곱. 2 팩토리얼분의 5x의 제곱. 됐나요? 그러면 5의 n제곱, 그죠? 자, 2의 x는 5의 n제곱, 3의 x는 3의 n제곱, 요거는 1 마이너스 1의 n제곱, x n제곱 끄집어내면 되죠? 그럼 다 나왔죠, 이제? 8 팩토리얼분의 x의 8제곱의 개수. n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요? 8 대입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원 문제는 오지선다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한 문제죠. 마지막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 아직까지 중국순열의 경우의 수를 지수 생성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는 이 이후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013학년도 39번. 이제 2017학년도까지 계속 이런 형태예요. 자, A, B, C, D 5종류. A 과자는 4개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1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A 과자의 선택 개수 A, B 과자 스몰 b, C 과자 스몰 c, D 과자 스몰 d, E 과자 스몰 e. 여기 뭐가 돼야 돼? 12. 자, 그런데 A 과자는 4개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그럼 3개 이하예요. 나머지는 상관없어. 그런데 각 종류의 과자는 12개 이상씩 있습니다. B, C, D, E는 12개 이상 있어요. 그러면 A에 대해서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B, C, D, E에 대해서는 X 12제곱부터죠. 그 12제곱에 대한 4제곱. 거기서 뭘 구한다? 12창의 개수. 이 17학년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자들이 이제 17학년도 이후부터 이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음의 정수에 대한 확장된 이항계수. 마이너스 5 콤비네이션 R에.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에 R제곱 5 더하기 R 빼기 1에 콤비네이션 R 확장된 이항계수. 여기 이제 마이너스 x의 r제곱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 사라지죠. 이걸 전개했을 때 12창의 개수입니다. 그럼 r이 12일 때, r이 8일 때. 이것도 r이 두 가지 경우만 계산하면 되네요. 12일 때하고 8일 때. 따라서 경우의 수가 1325가지가 나옵니다. 자, 2014학년도 전공 A 서술형 6번 문항입니다. 2014학년도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새로운 형태로 출제하려고 출제자들이 고민했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 n은 자연수입니다. x는 1에서부터 7.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반드시 한 번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y와 z는 음이 아닌 정수번 선택합니다. 이거의 생성함수를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an, 그 정수의 개수 an을 생성함수 fx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생성함수 구하면 an 바로 계산되죠. 자, 생성함수 fx는 0번째 항부터
자, 이 생성함수를 어떻게 찾는다? x로 줘놓고도 x라고 줬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의 7제곱, 그리고 yz는 의미 아닌 정수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의 제곱. 무한등비급수죠? 이거는 7개 항에 대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 생성함수를 다시 무한급수로 나타냈을 때 n차항의 개수 an 딱 구해지죠? 자, 정리하면은 이번에는 음의 정수 -3에 대한 확장된 이항계수. n차항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x가 잘 앞에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항에서 n-1차항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r이 상수항하고 곱해지니까 n-1일 때, 7하고 곱해지니까 n-8일 때, 딱 두 가지 계산하면 되죠. r이 n-1일 때 하고 r이 n-8일 때. 이걸 정리하면 an이죠. 이게 바로 an입니다. 그러면 a15는 n에다가 15 대입하면 되죠. 그나마 2014학년도에 새로운 형태로 출제하려고 출제자들이 노력을 좀 했네요. 자, 2016학년도 전공비 2번 문항입니다. 제로번째 항 1, 이 수열에 대한 일반항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양변에 2n제곱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2의 n제곱에 an, 2의 n-1에 an-1 더하기 1. 그럼 우리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거예요. 혹시 그런 문제가 될까봐 출제자가 이걸 구하라고 해놨네요. 그러면 이미 설명해 드렸죠. 이거 어떻게 구한다? 생성함수. an에 대한 생성함수 구했어요.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n. n 곱하기 an. 이 생성함수에 대한 도함수. 제로번째 항 상수니까 사라지고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an의 x의 n-1. 이 값은 바로 뭐다? 생성함수에 대한 x = 1에서의 미분계수. 수열에 대한 생성함수 구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제로번째 항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디파인 할 필요도 없죠. 수열 n에 대한 생성함수. 그럼 제로번째 항 분리한다. 그러면 이 an에다가 주어진 수열에 대한 점화식 대입하면 되죠. 여기 n-1. 그럼 요 x 하나 분리해내면 되죠. 요거는 바로 계산하면 되죠. 공비가 2분의 x. 그러면 여기 바로 뭡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제로번째 항부터. 그러면 인덱스를 다시 조정할 수 있죠. 제로번째 항부터로.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생성함수 gx. 따라서 생성함수가 다음과 같이 딱 주어집니다. 일반항도 구할 수 있죠. 이걸 다시 급수로 나타내면 되니까. 예술 삼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n 곱하기 an에 대한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 생성함수에 대한 x = 1에서의 미분계수. 수열에 대해서 생성함수를 이용할 때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었구나. (2020학년도) 전공A 8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 문제인데, 확률 및 통계 과목과의 통합문항,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의
기대값 나누는과의 통합문항입니다. 네,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는 이 문제를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 개념이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구하는데 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수열이 0번째 항, 점화식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 수열에 대한 생성함수. 생성함수 찾는 거는 주의해야 되는 게 0번째 항. 그런데 0번째 항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바로 분리해내면 되죠. 안 그러면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n제곱. n은 1부터. 이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에 n제곱에 마이너스 an 빼기 1. 바로 대입되죠. 이거 인덱스만 조정하면은 gx 바로 계산되네요. 그 gx가 바로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 단순 계산이에요. 바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 찾는 거예요.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 찾으려고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에 대한 기대값인데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을 제외한 경우에는 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까지 x 곱하기 gx에 대한 이 적분값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 계산이죠. 2020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수열에 대한 생성함수. 0번째 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디파인 할 필요 없다는 거. 주어져 있지 않으면 디파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an 자리에 수열에 대한 점화식. 자, 그럼 급수에 대한 분배법칙. 그럼 이건 바로 계산되죠? 공비가 마이너스 x. 여기서 이제 인덱스 조정해주면 되죠? x를 분리해내면. x를 이렇게 분리해낼 거예요. 시그마.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빼기 1에 x의 n 빼기 1.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a0. 상수항이잖아요.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n. 이게 바로 뭐예요? 생성함수 gx. 따라서 생성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죠. 1 더하기 x 나눠주면 되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니까 0이 된다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구했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단순 계산이죠. 따라서 뭐 이건 빨리 넘겨도 괜찮으시죠? 이건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2023학년도 전공의 8번 분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0번째 항 주어져 있습니다. 수열에 대한 점화식 주어져 있네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그리고 새로운 수열 bn. 그래서 이 새로운 수열 bn에 대한 생성함수 fx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수열 an에 대한 일반항 찾는 거예요. 그러면 수열 an에 대한 일반항은 구한 생성함수 fx를 다시 무한급수로 나타내는 거구나. 거기에서 n창의 개수. 익숙한 거죠? 전혀 새로울 거 없죠? 새롭게 출제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002학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임용시험이 시작됐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가 2002학년도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문제영역이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가장 확실한 공부 방법이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수열 bn에 대한 생성함수 0번째 항. A0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B0도 바로 정의가 되죠. 주어지죠.
그럼 이제 bn 플러스 1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bn이 이거예요. 양변을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양변을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나눠주면은 an 플러스 1 n 플러스 1 팩토리얼 마이너스 n 팩토리얼 분의 an 더하기 3 딱 주어지네요. 그럼 bn 플러스 1이 요거니까 바로 이걸 대입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시그마에 대한 분배 법칙. 이거는 바로 계산되죠? 공비가 x인 무한등비급수. 자, 이것도 바로 계산되나요? 이걸 뭐라 둬놨어? bn으로 둬놨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생성함수죠? fx. 따라서 fx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첫 번째 문제 답이에요. 생성함수 fx. 그럼 이 생성함수 fx를 이용해서 수열 an에 대한 일반항이에요. 근데 생성함수 fx는 수열 bn에 대한 생성함수입니다. 근데 bn이 n분의 an으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n 팩토리얼 분의 an으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xn창의 개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an이 나오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무한등비급수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부분분수로 고쳐서 하면 되죠. 자, 부분분수로 고쳤습니다. 1 빼기 x분의 1, 1 더하기 2x분의 1. xn 묶어내면 됩니까? 그러면 바로 an 구해지나요? (2023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학년도 전공비 8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출제하려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제로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0으로 둬놨어요. 그리고 an이 1인 상수 수열이네. 자, an의 생성함수 fx 바로 찾아지죠. fx는 시그마 n은 두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요 an의 xn입니다. 그런데 n이 1이니까 이거 바로 되잖아요. 그죠? 공비가 x 1 빼기 x를 초항이 얼마야? x제곱.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x가 0과 1 제곱근 fx 제곱근 fx에 대한 n차항의 개수 bn 찾는 거네. 그러면 이 제곱근 x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x 이걸 왜 지원하는지 알겠죠? 바로 제곱근 치해야 되니까. 그러면 1 빼기 x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러면 1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급수로 나타내는 거네. 바로 확장된 이항계수입니다. 그럼 이거 쓰면은 x의 시그마 r은 0부터 여기 n으로 해놨으니까 n으로 할까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컨비네이션 r에 1의 n 빼기 r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r 밑이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x의 r제곱. 그럼 요거 계산하는 거는 확장된 이항계수. 요 거슬리니까 이거 빼버릴까요? 마이너스 1의 r제곱. 그럼 x의 r제곱. 요걸 왜 r로 해놨죠? 잠깐 제가 혼동을 드렸네요. 이거 n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컨비네이션 n이죠. n. 정확하게 쓸까요? 1의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2분의 1 빼기 n. 확장된 이항계수. 그 다음 마이너스 x의 n제곱.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은 x의 시그마 n은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의 컨비네이션 n의 x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그죠? 요것만. 그런데 앞에서 이 문제 있었죠?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n 계산하는 문제.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3 컨비네이션 n은 어떻게 계산됐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에 n제곱에 3 더하기 n 빼기 1에 컨비네이션 n으로 계산됐었죠. 생성함수에서 주로 이용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음의 정수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좀 계산해 봐야 되겠죠.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씩 줄여나가면 되죠. 마이너스 1에 가로 열고 n 빼기 1 가로 닫고, 그러니까 가로를 풀어버리면 n 더하기 1. 요 밑에 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아예 다 끄집어내버릴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몇 번 나오나요? 여기 0번째, 여기 n-1번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n번 끄집어냈습니다. n 팩토리얼. 그럼 제일 첫 번째 1.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끄집어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끄집어냈어. 1 더하기 2가 되나? 이거 3인가요? 여기 5 나올 거고. 마지막 번째가 2n 빼기 1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에 n 팩토리얼에 여기다가 짝수들만 추가하면 2n 팩토리얼이죠. 그럼 짝수들 추가했으니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짝수는 2로 묶어지죠. 그럼 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n제곱이죠. 그 다음 n 팩토리얼. 그럼 이거 2의 n제곱, 여기 2의 n제곱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이게? 마이너스 4의 n제곱분의 1. 그 다음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의 2n 팩토리얼. 요 n 팩토리얼은 2n 빼기 n이죠.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2n 컨비네이션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한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요거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bn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상세히 스케치 됐죠? 자, 그래서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fx 생성함수 구하는 거면 바로 계산될 거고 1 빼기 x분의 x제곱, 요거에 대한 제곱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유리수에 대한 확장된 이항계수입니다. 음의 정수면 바로 계산될 텐데 유리수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컨비네이션 n만 계산하면 되죠. 제가 밑에 상세하게 계산하는 과정 보여드려놨어요. 이건 제가 스케치 해드렸죠.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 되죠. 자,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b, 요게 n이 제로일 때, n이 제로면 이거 없어지죠? x가 나오죠? 제로 번째 항이 x입니다. 제로 번째 항이 x예요. 그럼 나머지 bn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참고로 일반항.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b5예요. 따라서 256분의 63. 제가 계산 과정을 스케치하고 바로 넘겨드렸는데 이건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넘어 과정 따라오시면 설명 놓칩니다. 이건 이제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거. 아이디어를 보셔야지, 아이디어. 출제자의 고민이 느껴지시죠? 2013학년도까지 문제 보니까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생성함수 단원의 문제가. 자, 이 문제를 끝으로 생성함수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생성함수 단원에 대한 리뷰는 일반 생성함수. 수열 AN을 개수로 갖는 거죠. 수열 AN을 개수로 갖는 거. 그럼 이 수열 AN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다? N개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더라. 일반 생성함수. 특히 일반 생성함수는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 이거하고 달리 지수 생성함수는 n창의 개수가 어떻게 주어지더라?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배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n 팩토리얼 분의 an. 그래서 지수 생성함수는 중복순율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나이라는 경우의 수는 개수가 n 팩토리얼 분의 an이잖아.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n 팩토리얼 분의 xn의 개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 또한 생성함수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도 사용하지만 주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시그마 요겁니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an의 값을 구할 때 사용하더라. 이 값은 바로 뭐가 되더라? 생성함수에 대한 x =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 지금까지 생성함수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단원을 끝으로 이산수학 과목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30문항을 6개 단원으로 분류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접행렬, 근접행렬, 근접행렬이라고도 하고 결합행렬이라고도 하죠. 인시던스 매트릭스. 이 단원에서 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인접행렬이라는 것은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인접, 이럴 때 성분을 1, 인접하지 않을 때 성분을 0. 그래서 점과 점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행렬을 인접행렬. 결합행렬, 근접행렬은 점과 변이 연결되었을 때. 그래서 점과 변으로 주어진 행렬로서 직사각행렬로 주어진다는 것. 인접행렬이 갖는 특징, 근접행렬이 가진 특징들 리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채색수, chromatic number. 두 점이 인접할 때는 두 점은 다른 색으로 칠하는 이런 경우 중 최소의 필요한 색의 개수. 채색수 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게 완전 그래프. 완전 그래프에 대한 n개의 꼭지점을 갖는 완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n이 되더라. 그리고 아이디어가 색을 수로 여기면 같은 숫자는 같은 색, 다른 숫자는 다른 색. 그러면 채색수 구하기가 쉬웠죠. 바로 계산해 볼까요? 꼭지점의 개수가 m, 꼭지점의 개수가 n인 완전 이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2가 되겠더라. 그리고 평면 그래프. 이 세 개의 단어는 그래프와 관련되죠. 평면 그래프 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게 오일러 포뮬러. 평면에서의 오일러 포뮬러. 꼭지점의 개수에서 변의 개수를 빼고 여기에다가 영역의 개수를 더하면 상수 2가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영역의 개수가 유괴되지 않은 영역까지 추가시킨다. 반드시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오일러 포뮬러에 대한 다른 결과, 연결된 평면 그래프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죠. 꼭지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 변의 개수는 변과 꼭지점의 개수로만. 오일러 포뮬러를 적용시키려면 영역의 개수까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변과 꼭지점만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이 결과를 이용한다. 변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를 3배에서 6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더라.
연결된 평면 그래프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만 평면 그래프가 아닌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이 완전 그래프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꼭지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고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떤 부등식? 변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를 2배에서 4를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바로 이 그래프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익숙한 이항정리 조합단원으로 해서 6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학부과정 중등임용시험에 나오는 거는 확장된 이항계수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셔널. 바로 쓰니까 좀 그런가요? x 더하기 y의 마이너스 n제곱 확장된 이항계수 무한급수로 나타나죠.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r x의 마이너스 n 빼기 r y의 r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r 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r제곱에 n 더하기 r 빼기 1의 컨비네이션 r.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생성함수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방금 이전 생성함수 안에서 살펴본 유리수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컨비네이션 r. 이걸 이제 직접 계산해 보면 되죠.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서술형 출제가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음의 정수에 대해서는 이거를 계산할 시간이 없다. 바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생성함수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점화식인데 학부과정이나 중등임용시험에서 다루는 것은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일반항. 즉 3개의 항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은 3개의 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차 보조 방정식을 이용한다. 근데 이 2차 보조 방정식을 어떻게 이용한다? 등차 수열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항은 바로 이 보조 방정식의 근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나더라. 두근을 R1, R2라고 뒀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산수학 과목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되고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되는 생성함수. 수열 AN의 생성함수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AN을 개수로 갖는 몇 급수. 그런데 몇 급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로 번째 항부터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나오면 A0를 정의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n차항의 개수가 AN인 이런 생성함수를 일반 생성함수. 일반 생성함수는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이때 방금 이항정리 조합단원에서 사용한 확장된 이항계수, 음의 정수에 대한 확장된 이항계수에 대한 결과를 직접 이용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생성함수를 gx라고 둘까요? 또 다른 생성함수는 n차의 개수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n 팩토리얼 분의 an으로 주어질 때. 지수 생성함수는 중복 순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는 거. 지금까지 이산수학 과목의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 및 통계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